자, 이 부가세 유형 중에서 매입 보도록 할게요. 앞에 매출에 대해서 매출 11번부터 24번까지 살펴봤고, 매입은 좀 텀이 있죠. 24번 다음에 바로 25번 붙여가지고 매입 있는 게 아니라 51번부터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중간에 새로운 부가세 유형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텀을 좀 길게 뒀어요. 10번부터 시작해서 24번에 있고, 그다음에 매입은 51번부터 시작해서 62번까지 이 텀을 둬서 해놨어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매입은 매출하고 이제 상대방적인 입장이니까 거기 관련된 매입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교재 102페이지죠. 102페이지에 매입 유형이 있는데 매입 유형부터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51번 과세돼 있는데 이 과세는 뭐예요? 우리가 세금계산서 매출분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받은 거 매입을 해왔는데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해온 것.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보니까 세금계산서 같이 받았어요. 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매출분은 유형 51번 과세로 해서 마찬가지로 과세거래예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것은 세금이 붙었다는 거죠. 부가세가. 그러니까 과세가 되겠죠. 52번은 영세인데 우리가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서 상대방한테 하청 주면서 우리 구매 확인서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이니까 여기 세금 붙이지 말고 그냥 영세율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라고 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때는 52번 영세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죠? 세 번째 53번에는 면세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급을 받았는데 공급받은 품목이 면세 품목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보니까 이게 면세 항목이어가지고 세금자 붙지 않은 부가세 면세 항목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면세로 해가지고 계산서를 입력할 때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 계산서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 그 면사업자가 발행한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수입 계산서, 세금 계산서 아니에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 계산서예요. 수입했는데 항목이 면세 항목에서 면세 항목에 대한 수입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똑같이 면세. 그러니까 뭘 받든 수입했건 뭐 국내에서 공급받았던 간에 계산서로 공급받은 것은 면세로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54번에 불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공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불공이라 하니까 뭐 절에 가서 뭐 불공 드리는 뭐 그런 걸 불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불공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불공은 매입세액 불공제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겠다라는 항목인 매입세액 불공제가 이게 유형 중에 불공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매입해 왔는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예를 들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해서 공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아예 입력을 여기다가 매입 매출전표에다 입력하지 못해요. 공제받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다 입력 안 하면 되는데 여기 나온 것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는데 반드시 세금계산서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왜냐하면 부가세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세금계산서로 공급을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54번에 불공으로 입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공급해야 돼요.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인데 근데 그 항목이 매입세를 공제받지 못했을 때 불공으로 된다는 거죠. 그 항목에는 어떤 게 있느냐 보면은 좌측에 우측에 나온 것처럼 1번부터 11번까지 사유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여기에 예를 들어 이게 다시 한번 해서 이게 유형이 불공이었다. 54번을 한번 해봅시다. 유형이 54번 불공이었으면 여기서 불공제 품목이 불공제고 공급가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10만 원 돼 있을 때 공급처는 뭐 그냥 임의적으로 대한상사라고 했을 때 넘어가시면 전자입을 물어보고 분계 물어볼 때 분계 다음에 어디 가요? 아래 하단에 불공제 사유 떠요. 이 불공제 사유에 뜨는데 불공제 사유가 1번부터 11번까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항목이 지금
책에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102페이지 나와 있는 여기 있는 54번 불공인 내역이에요. 이거 똑같죠?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책에다가 실어놓은 거예요. 자, 이 항목들 하나씩 보시면 불공제 사유예요.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시키겠다라고 해놓은 거죠. 첫 번째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 항목 중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빠져 있는 경우.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여러분들 뭐 혹시 이론 공부를 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잠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뭐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자는 거기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상호 대표자의 성명까지가 인 거고,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해당돼요. 뭐 성호나 성명은 필요 없고, 그리고 작성 연월일, 몇 월 며칠자에 작성됐는가, 그리고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이 항목들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업태, 종목, 그다음에 품목 이런 것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에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있으면은 도움이 되겠지만 입력되지 있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이런 것들은 그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 효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네가 받아온 양식은 세금계산서 양식이지만 그런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어져 있지 않다면 세금계산서를 보지 않아서 매입세 공제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것은. 두 번째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입세 공제는 사업과 관련 있는 것들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을 해온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건데, 뭐 회사가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은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매입해오고 하겠죠. 법인의 경우는 그래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업체를 뭐 여러 개 운영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 회사와 관계없이 다른 회사의 항목인데 이쪽으로 세금계산서 잘못 끊어져서 우리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만 공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사업에서 우리가 매출과 관련해서 그 매입만 해당되는 것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지, 매출과 관련 없는 것들을 해주겠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역시도 공제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영업용, 업무용과 관련 없어요. 업무용으로 쓰지만 영업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용은 직접 그 자체가 돈 벌어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형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면서 돈 벌어오는 택시랄지, 그다음에 뭐 트럭 같으면 뭐 화물차랄지 이런 것들은 영업용 화물차나 영업용 소형승용차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수용차, 여기서 말하는 소형은 인승이에요. 9인승, 8인승 이하죠. 9인승 이상이 아닌 8인승 이하의 자동차인 승용차의 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법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구입과 유지와 임차에 관련해서, 구입이라는 건 사는 거고, 유지는 뭐 수리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 유류비, 기름을 넣어야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차, 렌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거기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유는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뭐 왜 안 되나요? 뭐 소형 승용차 한 집에 뭐 차 하나씩 있는 시대인데 왜 이런 건 안 되나요? 할 수 있지만 법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사람은 같은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뭐 저렴한 차를 타고 있는 반면에 어떤 회사는 같은 규모이지만 뭐 고가의 외제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규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해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물론 여기 보시면 우리 올해 2016년도에 생겼지만 업무용 수용차의 뭐 등록이랄지 업무용 운행 기록이랄지 이런 것들을 업무용 수용차에 관련돼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 같이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사유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역시 접대비 관련돼서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하지 않고 상대방이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 관련 회사에서 그리고 그 부가세까지도 접대비로 포함시켜가지고 한도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면세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회사가 면세 품목을 면세 제한한 영역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이라는 것은 최종 소비자에게 면세로 부가세가 붙지 않고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공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매입세 역시도 공개해주지 않아요. 그 매입세 자체를. 그리고 여섯 번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토지도 사실은 면세 품목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토지 관련된 것도 역시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 매입세 공제를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은 뭐 토지가 지반이 약해서 뭐 토지 지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시공을 했다. 그런 것도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했고 사업자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법이 좀 많이 완화돼 가지고 물론 사업자 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되지만 요즘은 이제 세법이 바뀌어서 많이 완화돼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있는 매입세를 전부 다 공제를 해줘요. 물론 매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있어요. 하지만 매입세는 전부 다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에서 일곱 번째 사업자 등록적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지 않아요. 자, 여덟 번째 금, 구리, 스크랩 계좌 거래 미사용 관련 매입세. 금이나 구리, 스크랩 관련해서는 거래 계좌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해요. 이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뭐 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과 구리에 관련해서는 거래 계좌를 반드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돼서도 매입세를 공제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고 아홉 번째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분은 이건 이제 과세와 면세가 공통으로 있는 경우에 공통 사용분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회사가 이 과세 면세 겸용 사업이다. 겸용이라는 것은 두 개를 같이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사무실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딱히 나눠가지고 뭐 여기부터 뭐 입구부터 뭐 첫 번째 책상까지는 뭐 과세 사업에만 사용하고 두 번째 책상부터 뭐 일곱 번째 책상까지는 면세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질 수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분을 해야겠죠. 말 그대로 안분을 해야 돼. 나눠야 한다는 거죠. 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법에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과세 기간의 매출 비율이랄지 뭐 매입 비율이랄지 사용 면적 비율이랄지 이런 식으로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공통 매입을 안분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안분해야 되는 거라면 9번에서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분으로 해놓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계산하기 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9번은 법에 정한 매입세 불공제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뒤에 프로그램 활용 차원에서 공통 매입세를 안분하기 위한 편의적으로 9번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뭐 법에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분 이렇게 안분하라고 돼 있지. 거기서 이제 공통 매입세 안분해 가지고 면세 관련분은 면세 비율에 해당되는 분은 이제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열 번째는 대선 처분 받은 세액 그리고 11번째는 납부세액 재계산분 여기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많죠.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반드시 뭐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1번부터 11번까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불공으로 해서 54번으로 입력한다라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설명이 좀 길었죠.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55번에 이제 수입돼 있는데 수입은 말 그대로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 세금 계산서. 아까 수입 계산서가 아니라 수입 세금 계산서요. 왜? 여기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이 세관장이 수입 세금 계산서를 왜 발행한다? 아까 앞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비한 나라에서 부가세를 붙여야 되니까 앞에 수출할 때는 세금을 없애서 영세율로 수출하는 거고 수입할 때는 수입 세금 계산서 세관을 통과하는 시점에 세관장이 부가세를 과세하면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그런 경우에 55번 수입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 나온 것처럼 별표되어 있는데 수입세금 계산상의 공급가액은 단지 부가세 징수를 위한 과세 표준일 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오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알아둬야 할 사항이에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공급가액 세액 써 있는데 이 공급가액으로 되어 있는 수입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정확한 공급가액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수입 세관장, 그러니까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 세금 계산서는 이 공급가액은 세관장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공급가액을 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공급가액으로 잡아야 되는 금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그 기초 사용자가 아니라 중급 이상으로 넘어가시면 그때 가서 배워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수입 세금 계산서에 입력되는 항목들을 입력할 때 수입을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56번은 금전어 돼 있는데 금전 등록기에 의한 매입인 경우에 금전어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현재는 금전 등록기에서 매입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왜냐하면 이건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어 등록기에 의한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56번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물론 금전등록기에 의한 매입을 했다. 그래서 공제 안 받으려면 상관없지만 공제 안 받은 것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다 입력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56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다음 57번, 58번, 59번은 카자로 돼 있죠. 우리가 카드로 신용카드에 의해서 매입한 건데 과세 품목이면 카과로, 면세 품목이면 카면으로, 영세율 품목이면 카영으로 이렇게 카과, 카면, 카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번 면건은 우리가 매입해 왔는데 면세 항목인데 이런 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은 면건으로 아까 매출의 면건의 상대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매입할 때 아무것도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 면건으로 하시면 되겠죠. 61, 62번은 앞에 현자가 붙죠. 현과 현면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해 하는데 받을 때 증빙을 현금 영수증 받았어요. 근데 그 품목이 현과는 과세 품목을 현면은 면세 품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현과 현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있는 내역들을 이 유형에 있는 내역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품목이 좀 많아서 제가 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매출과 매입을 설명해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유형을 어디다 배울 수 없어요. 배울 수 없지만 유형을 입력할 때 참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것 중에 뭘 입력할 것인가 선택할 때 제가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 유형을 보시면 여기에 11번 매출 유형과 51번 과세 유형이 똑같아요. 똑같이 과세라고 써져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는가? 여기 11번도 똑같이 보면 과세라고 돼 있고 51번도 과세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11번 과세는 여기 이쪽에 매출에 빨간색으로 매출이 표시돼요. 매출. 아, 여기는 과세인데 매출이야. 매출 과세야. 그렇죠? 이 써 있는 것도 빨간색으로 써져요. 그리고 51번에 있는 과세는 과세인데 위에 상단에 매입이라고 매입 과세라고 써 있을 뿐더러 이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도 파란색으로 써져요.
그러니까 매출은 빨간색으로, 매입은 파란색으로 주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같이 똑같은 과세고 똑같은 영세 써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매출은 빨간색으로, 매입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위에 또 매출이냐 매입이냐 내역이 써지기 때문에 그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